배고파요. 밥 사줘요. 돈이 없어요. 왜 맨날 돈이 없대요? 알잖아요. 나 치수세 중과 맞은 거. 아, 그놈의 치즈가 중간 지긋지긋해 죽겠네. 그게 딱지 않겠어요. 안 잤어?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취득세가 뭐예요? 취직할 때 내는 세금이 취수세지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아, 근데 왜 화를 내요? 중과 맞아봐. 화 안 나게 생겼나? 자, 내가 이제부터는 화를 안 내볼게요. 지금부터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그럼요. 헷갈리죠.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거부터 외우세요. 양국취지. 양도세는 국세라는 뜻이고요. 취득세는 지방세라는 뜻이에요.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양도세는 소득세법을 찾아보시면 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찾아보시면 돼요. 양도세는요 기재부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행안부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게 뭐죠? 양도세죠. 그쵸. 왜냐면 취득세 개정안이 8월 12일 날 나왔기 때문에 1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네.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취득세율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취득세율을 생각할 때 6억, 9억을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 6억 이하일 때는 취득세율이 1%, 6억 초과부터 9억 미만까지는 1.01%에서 2.99%, 9억 이상일 때는 3%입니다. 6억 초과, 네. 9억 미만 이 중간 구간이 원래는 몇 프로였죠? 2%였는데요. 작년부터 개정이 되면서 구간을 약간 안분 분배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10%가 따라 붙고요. 물론 이제 중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가 1주택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가 기준이에요. 이게 이하일 때는 면제고요. 그 다음에 초과일 때만 0.2%가 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주택 85제곱미터가 초과가 돼요. 얼마나 될까요? 1.3%? 딩동댕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걸님, 근데 이 사실 알아요? 뭐요? 원래는 주택 취득세가 몇 프로였을까요? 원래는 4%였죠. 딩동댕.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거를 완화해 줄 건데 완화 내용이 이제 1%에서 3%까지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고 또 하나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농특세 부분에서 맞아요. 8호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면제를 해줬다는 그 완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저처럼 중과 맞죠. 중걸님, 이번 영상에서 핵심인 중과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취득세율이라는 것은 취득할 때 내는 세율이죠. 취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에 전종주택의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됐고 만약에 앞에 주택이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뒤에 조정지역 내에서 취득을 했을 때 그때는 취득세 중과로 8%를 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주택이 2주택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정지역 내에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하면 3주택, 다주택 중과가 돼서 12%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이라고 하면 네. 앞에 주택 개수에 따라서 세율이 똑같나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을 매입했을 때에는 기본 세율을 내게 되고요. 네. 앞에 2주택이 있는데 비조정 내에서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때에는 8%, 네. 네, 앞에 3주택이 있을 때 비조정을 또 하게 되면 그때서야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조정을 취득할 때 네. 4주택이 되어야 12%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정일 때 취득하는 그 주택 앞에 2주택이 있으면 12%고요. 네, 맞습니다. 비조정이니까 조금 봐준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인은 더 후덜덜하잖아요. 법인은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됩니다. 대표님, 이게 피부로 와 닿나요? 아니에요. 그냥 8% 12%만 딱 꽂혀버리는데요.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큰 부분인지 생각이 잘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5억짜리 비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을 매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죠? 1%죠. 네, 그러면 얼마예요? 500만 원. 딩동댕. 근데 문제는 1주택이 있어요. 그때 조정지역 내에 5억짜리 물건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4천만 원. 딩동댕. 500만 원과 4천만 원 그 차이가 후덜덜하네요. 2주택인 분들이
이 취득세가 발표가 되고 나서 네. 혼돈을 겪으셨어요. 왜요? 왜냐면 일시적 2주택인데 그럼 우리도 취득세 중과냐 이런 그럴 수 부분에 있죠. 대해서 좀 황당해 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나왔어요. 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취득세 부분에서 일시적 2주택은 1년 텀을 굳이 두지 않아도 돼요. 네, 맞습니다.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그게 규정 내용이 없대요. 그리고 만약에 취득하는 B주택이 조정에 있다 라고 하면 앞에 주택이 비조정일 경우에는 3년 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거고요.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1년 내에 A주택을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득하는 B주택이 비조정이라고 하면 앞에 1주택이 있으면 무슨 세율? 일반 취득 세율입니다. 이거를 좀 따지셔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B가 조정일 때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일시적 2주택 그 요건을 지킬게요. A를 언제 매도할게요. 라는 거를 지키겠다고 하고 일반 세율을 냈는데 안 지켰다. 못 지켰다. 사후 관리에 들어가게 되죠. 네, 8%를 때려 맞게 되십니다. 중걸님. 그런데 중걸님은 그러면 일시적 2주택 혜택 못 보는 거예요? 못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못 봐서 내가 중과 맞았다고 얘기했잖아. 앞서 그 영상만 하나 더 찍었잖아. 근데 왜 그걸 또 묻는 거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에 의해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기본 세율부터 쫙 끌고 왔잖아요. 네.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뭐 1년, 3년, 일반 세율 뭐 여러 가지 조정, 비조정 막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중걸림 사례가 딱 적합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 A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입주권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제가 취득했던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입주권, 그러니까 양도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취득세 기준일 때는 입주권은 멸실이 돼야지만 입주권으로 보거든요. 근데 멸실이 안 됐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주택을 취득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주택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취득세 중과가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저도 취득세 중과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1년 내에만 A 팔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난 어디 살아 도대체?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과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부분에서는 중걸님은 그냥 클리어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취득세를 버리고 양도세를 지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면 중걸님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그 너무 많아.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만 좀 물어봐. 중걸님 그 지금 주택이라고 하는 그 특이한 그 이주권이 네. 멸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차피 멸실 안 된 상태에서 취득을 했는데 그걸 왜 또 묻지? 궁금하잖아요. 멸실되면 네. 취득세에서 주택수로 잡히지 않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취득세를 냈고 그러면 당연히 얼마 전에 취득을 했겠죠. 근데 제가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한 거잖아요.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향후 추가적으로 주택을 하나 더 매입을 하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조정지역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저는 취득세 중과를 맞아서 12%의 취득세를 내야 되게 됩니다. 3주택 인정을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고 멸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잡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8월 12일 전에 네. 취득을 했고 네. 그 후에 멸실이 된다고 해도 주택수에 안 잡히나요? 말 그대로 취득세는 멸실된 후가 입주권이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8월 10일 이전에 취득을 했지만 이후에까지 멸실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주택수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취득세에서는 네. 멸실이 돼야 입주권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두 가지를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8월 12일이라는 이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전입이 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네.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8월 12일 전에 취득했다고 하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취득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분양권이 양도세 부분에서도 주택수에 잡히는 게 생겼어요. 그 기준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2021년도 1월 1일입니다. 그 기준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양도세 부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겠죠. 양도세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취득세 중과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나 궁금한 거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집에 좀 가자, 집에 좀. 중걸림 사례가 150 중걸림 사례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항으로 비과세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책에도 실려 있는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 4, 5 중에 5항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네. 얘가 대체주택 그 비과세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A가 종전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얘도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양도세 기준에서는 대체주택으로서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취득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마련했을 때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 텀 안에 그 멸실될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서는 중과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취득세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2020년도 12월 31일 날 신설된 게 있어요. 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3항을 보게 되면요. 네. 관리처분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한 날에 공전주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또 이제 그만 좀 해. 뭐가 반대, 뭐 또. A가 주택이고 네. B가 분양권이나 멸실된 입주권이라고 하면 네. 이들의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 일단은 먼저 입주권 기준으로 멸실된 입주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멸실된 입주권을 매입했다는 것 자체에 취득세를 낸 거잖아요. 토지, 그쵸? 4.6%의 취득세를 냈잖아요. 원시 취득. 네, 그렇죠. 원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입주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원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거와 거의 유사하죠. 분양권은 이제 신축이 된 다음에 1년 내에 A주택을 처분하게 됐을 때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택이 있고 뒤에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이랑 멸실된 입주권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는 거. 이런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걸님을 이렇게 많이 괴롭힌 거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준걸님이 좀 더 정리를 잘하고 입주권 분야에서는 어쨌든 도사기 때문에 사례를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괴롭혔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재미없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왕 취득세 이렇게 한 거 우리 보유세, 양도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비타님이 보료세하고 양도세 다 하세요.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내 말 듣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과 부분에 대해서. 근데 중간중간 양도세도 약간 크로스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취득세와 양도세를 크로스 체크까지 해가면서 복잡하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양국 취지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중국어로 제가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양국의 취지가 달랐다. 어떠신가요? 이거 허합됩니다. 행안부와 기재부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우리가 그럼 취해야 될 방향은 뭘까요? 세금 공부는 필수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시고요.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내 돈을 아끼고 흘려보내고의 차이니까 여러분 이제 명심하시고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지쳐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25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일정이 많아가지고 일정을 소화하다가 급하게 좀 찍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편집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6억 초과 9억 이하. 아!